언제까지 개미 투자자로 살 것인가? 인생도 주식도 달콤하게. 안녕하세요. 꿀맛 주식 라이브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한 주간 투자하느라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인데요. 자, 한 주간을 이렇게 좀 복귀해서 살펴보면 참 지수는 축축 처지는 컨디션이 저조했고요. 내 계좌는 푹푹 빠져서 더욱더 힘들었어요 하신다면 정말 계좌 회복부터 급선무로 좀 해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김범준 멘토와 함께 오뚜기처럼 나의 계좌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방법과 기술, 노하우들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꿀맛 주식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맛 주식 라이브 오늘 함께할 멘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계좌 회복 나에게 맡겨라 김범준 멘토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또 한 주가 또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네요. 아니 금요일 이제 날. 5월이 벌써 끝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좀 휴일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주식을 좀 쉬는 그런 해가 많았는데 또 어느새 벌써 한 달이 또 끝나는 그렇죠. 또 그런 날이 좀 됐습니다. 자, 뭐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매주 5시, 금요일 5시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회복을 위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범준 멘토입니다. 자, 아까 5월달 이제 한 달이 좀 끝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4월달 이제 마무리 정도에서 자, 이제 5월달은 좀 시장이 좀 괜찮기를 좀 바라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좀 끝난 시점에서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또 매우 좀 떨어져서 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이 참 쉽지 않고 또 힘들고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방송 주제가 이제 계좌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계속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 50분 동안 끝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5월이 어느덧 순삭으로 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6월의 장세를 또 준비해 봐야 할 텐데 그러기에는 사실 5월에요. 제가 또 크게 어떻게든 수익이 좀 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복구하느라 정신없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멘토님, 그래서 그런지 네. 우리 프로그램의 계좌 회복이라는 주제를 항상 늘 가지고 금요일마다 우리 좀 찾아뵙잖아요, 시청자분들을. 네, 그렇죠. 계좌 회복에 대한 주제를 좀 잡은 특별한 또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지금 이 시간대 방송뿐만 아니라 뭐 지금 경제 방송에서 뭐 종목에 대한 분석, 추천 분석이라든지 네. 아니면 특히 이제 장 마감 이후에는 뭐 시황, 그렇죠? 시황. 예, 시황이라든지 네. 그리고 다음 주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 뭐 이슈라든지 뭐 종목 상담 이런 내용을 좀 다룰 수가 있는데 저도 지금 이데일리에서 2년 넘게 그걸 다뤄봤고요. 하지만 근데 시장이 지금 녹록지가 않죠. 그렇죠? 작년부터 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올해도 종목에서 이제 발굴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실 우리가 저 종목을 이 종목이 내 종목이 언제 좀 반등이 나올까 이거 어떻게 좀 탈출할까 이런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해결점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PD님과 좀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시간 5시에 사실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종목 상담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임시 방편, 그렇죠? 그냥 또 다음 주부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회복을 할 수 있는 좀 기준.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또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 종목이 좋다, 또 이런 기법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지금 이제 마음이 기준이 없어서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맞는 것 같고 또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계속 우리 귀가 이제 팔랑팔랑 거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의 도움이 드려야 될 게 좀 맞을까라는 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해서 이게 맞다 이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홀로 기준을 좀 잡아서 어렵지 않게 기준을 잡아서 이게 이 기준대로 가다 보면 계좌 회복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좀 내용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분 동안 오늘 하루 딱 방송을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좌 회복할 수 있는 정말 큰 도움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 제가 매주 금요일 5시마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주 반복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두 가지는. 딱 두 가지. 네, 첫 번째로는 지금 계속 마음이 갈 때처럼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기준을 좀 제가 잡아드리면서 네. 흔들리지 않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주식에서 심리가 8알이다 이런 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단기적인 전략은 기술이 중요한데 결국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얼마나 이제 멘탈 관리라든지 심리적인 그런 치료기 부분이 제가 멘탈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두 가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기억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기준이 좋다. 이게 계좌 회복에 대한 시발점이다. 그러니까 스타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기준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이 기준을 정했는지 짤막하게 좀 설명하고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 주식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우리 앵커님? 주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요. 종목이 제일 중요하죠. 종목을 볼 때 또 어떤 부분을 많이 보세요?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가, 이 종목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시나? 저는 좀 멀리 봐요. 멀리 보세요. 단기는 잘 안 보시고. 많이 힘들었었어. 많이 힘들어가지고. 네, 그렇죠? 멀리 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는 습관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차트적인 기준을 좀 더 세워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의 기준을 세우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4가지를 좀 정리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종목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또 종목에 대한 저한테 질문해주는 부분이 자주 한 4가지 정도로 좀 줄여지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많이 질문하나요? 첫 번째가 내 종목 어디까지 좀 떨어질까요? 이게 요즘 가장 좀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 종목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종목 언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요? 그리고 이 종목 언제 팔아야 될까요? 사실 가장 주식에서 기본적인 내용인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좀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까 이런 좀 생각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기준을 한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우리 5시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지난주에 했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방향을 우리가 좀 예측이 아니고 좀 참고하는 건데 결국 기본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덧셈, 뺄셈을 먼저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기에서 차트에서 가장 기본이 될 게 바로 저는 추세 분석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추세 분석을 그냥 상승이다 또는 상승 중이다, 하락 중이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그런 기준을
잡으신 분들이 많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추세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지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추세는 그 부분을 좀 이따 좀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내용 좀 다뤄볼 건데 바로 고점에 대한 기준입니다. 고점에 대한 기준. 네, 고점. 사실 고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기준을 이제 고점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점은 우리가 고점에 대한 기준을 배우기 위해서는 매수하기 위한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받아보면 대부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그리고 계속 홀딩해가지고 좀 계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그리고 고점이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작년에 뭐 유행했던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라든지 네. 또 이렇게 유행했던 종목들이 지금까지 잘 꾸준하게 상승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한민국 시장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보셔서 오히려 매수할 때 또는 이 종목을 팔 때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고점 강의를 좀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준비한 거는 바로 저점입니다. 저점에 고점을 대한 이제 기준.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점을 좀 봐야 되겠죠. 고점 넘으면 저점 봐야죠.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소통방에서도 참 속상하다라고 우리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죠. 네. 그렇죠. 소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뭐 실적도 나쁘지도 않고 미래 전망도 좋은데 오히려 지금 저점을 깨고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같은 종목들 이번 주에 또 신저점을 좀 찍었지 않았겠습니까? 52주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부실한 기업들이 아닌데 계속 저점을 깨고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시장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이 종목이 그냥 기준 없이 그러니까 두 가지 고민이 되는 거죠. 들고 있으신 분들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또 그런 고민. 그리고 만약 이제 이 저점을 깨고 있는 유명한 종목을 이제 좀 사고 싶은데 지금 들어가야도 될까라는 기준. 그러니까 아까 오늘 이제 고점을 배우고 있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 저점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합리적인 기준이 좀 있으면 시장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앞세 세 가지 부분이 추세 그리고 고점 봤으니까 이제 저점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바로 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좀 배워볼까 합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 앞선 내용과 좀 중복이 되겠죠. 결국 고점에 있는 종목 피하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유가 되는 이 종목을 사야 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드린다 그러면 사실 좀 많이 힘들고 지금 시장 변동성의 기준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네 가지를 반복적으로 좀 들으신다 그러시면 조금이나마 우리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강의를 이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저번 주에 강의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앵커님? 저번 주에 추세 분석. 추세 분석, 그렇죠? 네. 추세 분석을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짤막하게만 네. 좀 배우고자 좀 앞에 좀 복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또 추세 분석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네. 한 번 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즘에 좀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 중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좀 가장 또 요즘에 좀 많이 하락 중인 종목이 바로 엔터 업종들이 좀 많이 좀 하락 중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추세에서 지금 작년 딱 1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만큼 지금 상승 추세가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딱 1년 뒤 시점 어느 정도 이제 기점을 찍고 나서 종목이 지금 과정에서 본다 했을 때는 뭐 실적 이런 걸 다 떠나서 분위기가 아예 좀 전환이 됐다. 전환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락 전환인가요,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쭉쭉 빠지는 지금 그런 분위기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올라왔다가 계속 이제 떨어지는 기준점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추세를 그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 추세를 배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종목이 잘 가다가 떨어지는 이 시점 전에 우리가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추세적 부분인 건데 간단하게 우리가 추세에서는 저점을 우리가 들어 올려서 좀 보는 게 상승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저점을 계속 깨면서 이렇게 저점을 요 시점 한번 볼게요. 지금 저점을 여기서 한번 내려오고 나서 또 9월 달에 또 저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랭커님 잠시만요.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깨지는 부분. 근데 이게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이 당시의 흐름을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해서 종목을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다가 이제 빠질 때 이 종목 자체가 이 추세가 좀 깨졌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기가 쉽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좀 떨어질 때 분명 지나가 보면은 이 종목이 떨어진 게 보이는데 막상 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게 좀 추세가 꺾인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떨어지는 건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차트만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를 좀 확인하고자 제가 이제 보조 지표를 좀 더 사용하면 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 뭐 기억나시나요? 어떤 차트인지? 다시 한번 램콘 네. 차트를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랭코 차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옆에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금 보조 지표 어디 뭐 HTS에서 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구간이랑 랭코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랭코 차트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추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점을 계속 올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점 부분이 어디 지역에서 올리냐면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 자리에서는 계속 저점을 올려요. 근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좀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 2023년도 7월 달부터 저점이 한 번, 두 번 계속 떨어지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애매했던 자리와 지금 자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번 좀 애매했던 자리가 좀 요 자리인 거거든요. 9월 달과 한 8월 달 자리인데 요 자리만 봤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요런 자리에 공략을 했을 때 야, 이게 추세가 이제 꺾이는 건지 올라가는지가 지금 차트상에서는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차트 흐름인데 아까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너무 많지 않고 간단하게 보는 게 제가 랭코 차트다. 딱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만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 추세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랭코 차트를 딱 보시면 딱 여러 이제 변수들을 좀 줄여놓고 결국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추세가 만약에 꺾이는 시점이 나온다 그러면 반대되는 성향이 나오겠죠. 그럼 아까 9월 달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바로 이미 여기 자리 정확하게 9월 21일 자리라면 여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점이 여러 번 깨진 게 앞선에서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여태까지는 저점이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여기서 올라가고 1년 넘게 또 올라가고 그리고 조그마한 저점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올라가는 시점이 좀 나왔었는데 정확하게 8월 달부터 좀 확대를 해보면 자 8월 달 시점에서는 여기 저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월 달까지 떨어지는 그림이 좀 나온다. 그러면 내가 이제 봉 차트에서 9월 달의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이 여태까지의 방향성과 반대되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조심을 하거나 또는 내가 종목을 좀 들고 있다고 하면 비중을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추세 분석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좀 어렵나요, 우리 앵커님? 한마디로 그거 네. 아닌가요?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상승하는 흐름의 곡선이고 하락하는 흐름의 곡선인 게 차트에서는 싹 다 보였는데 네. 이게 좁게 해서 들어가면 캔들이 비슷비슷하니까 네. 이게 뭐 하락하는 추세야 상승하는 추세야 모른다. 그쵸. 그런 투자자분들을 위해 램코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비중을 그때 줄일까 아니면 늘릴까를 얘기해 주신 건데 네. 그럼 거기서도 또 상세하게 우리가 또 봐야 될 포인트가 있나요? 상승해야 될 포인트. 상세하게 우리가 봐야 될 상세하게 포인트. 될 포인트. 일단 저점을 좀 깨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 보는 부분은 결국 방향이 바뀌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어디서 좀 팔아야 될지, 물론 이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고점에서 우리가 이제 추세가 이제 깨져갈 때 지금 대응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쵸. 그 추세는 항상 저점이 좀 깨져가고 있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또 유명한 종목, 또 보기 쉽게 한번 카카오라는 네, 차트를 종목을 통해서 한번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지금은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인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에는 일단 카카오라는 종목이 매우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좀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종목을 살 때는 사실 떨어지고 있을 때는 종목을 주로 관심 있지 보지 않고 결국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서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계속 올 것 같으니까 이거 계속 사고 팔고 하다가 이제 고점에서 또 종목을 우리가 좀 추세 흐름을 또 더 갈 거 여기 이 자리에서 더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종목을 좀 지나와 보니까 여기서 탁 깨지는 그림이 나와요. 정확하게 9월 13일 날.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종목에서는 추세 흐름에서는 과거 이렇게 떨어졌던 구간이 없었으면 그냥 바로 팔 텐데 카카오 같은 종목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구간도 있고 또는 막 이렇게 변동성이 작진 않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뭐 한 20% 정도 또는 뭐 30% 정도 눌렸다가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딱 떨어졌을 때 이게 그냥 카카오라는 종목이 그냥 추세가 그냥 아예 바뀌는 건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차트만 봤을 땐 그래요. 차트 일봉 차트에서만 딱 봤을 땐 그런데 랭코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추세가 명확하게 좀 깨진다고 있는 모습이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번 랭코 차트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는 제가 저점을 올리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패턴에서는 저점. 그러니까 상승 중일 때는 저점을 크게 이탈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 과점에서 기준에서 지금 여기 기준에서는 8월 달부터 저점. 자, 그러면 저점을 계속 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지 그냥 요 시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9월 달 시점으로 한번 돌려다보면 9월 시점이 바로 요 시점인 거거든요. 이거 요 시점이라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차트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랭코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아예 달라지면서 좀 바뀌어지는 그림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세는 좀 쉽게 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전환되는 그런 시점을 랭코 차트를 통한다 그러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 네. 분석하는 방법은 이제 좀 알겠는데 네. 근데 좀 원론적이긴 하지만 왜 램코 차트를 통해서 추세를 우리가 쉽게 봐야 되는지 사실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다른 것들도 꽤 많은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차트에 대한 강의는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 번 우리가 좀 듣고 있습니다. 뭐 책으로 보시든 아니면 뭐 이런 경제 방송을 통해서 보는데 네. 막상 이걸 좀 대입해서 이 종목을 보다 보니까 애매하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이게 네. 추세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건지 올라가고 있는 건지가 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는 쉽게 봐야 돼요. 쉽게 저점이 좀 깨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변수를 좀 줄이고 딱 쉽게 보면서 추세가 깨져 있는지 올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는 결국 추세를 좀 정확하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좀 쉽게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방송이 이제 계좌 회복이라는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계좌 회복하는 입장에서는 추세가 내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지 또는 이제 떨어지고 있는지 이걸 잘 봐야 될 부분도 맞지만 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을 때 꺾여가는지 또는 떨어져 있을 때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핵심 강의의 좀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으면서 오늘 앞부분의 강의는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교육을 오늘 좀 해주셨는데요. 멀리 보고 그 과거의 차트를 보면 올랐었고 내렸었고를 아는데 현재의 차트를 보게 되면 올릴까 내릴까 사실 잘 모르겠다 하셔서 램코 차트를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바닥으로 가는 하락하는 그 차트들인지 아닌지 램코 차트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범주 멘토와 함께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계좌 회복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5월 달도 그렇고 4월 달도 그렇고 사실 6월 달도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하신다면 주식에 대해서 지쳤다 혹은 주식에 흥미를 잃었다 주식은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김범준 멘토와 함께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뚜기 반 여러분들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드릴 예정인데요. 하나하나 들어오셔서 소통방에서 오뚜기를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범쌤의 지금 김범준 멘토의 계좌 회복에 관련한 기준과 원칙, 멘토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압축 자료들도 하나하나 있으니까요. 다 받아보시고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흡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지금 바로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클릭하시고요. 렌즈 가까이 갖다 대주신 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그럼 돌아오겠습니다. 자, 김범준 멘토가 하는 오뚜기 주식반. 정말 계좌 회복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요, 꿈이 아니라 현실로 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 추세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할 수가 있었는데 추세 강의를 좀 들어봤다면 오늘은 또 뭘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오늘은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왜 들으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야 좀 오늘 강의가 좀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아서 네. 한번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말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기준을 좀 세워드리기 위한 그런 포인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문가가 그냥 좋다고 해서 또는 이제 전문가가 이제 이 기법들이 좋다 이 기준을 좀 떠나서 그냥 시장 그러니까 추세를 보야 되는 게 저만의 기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좌 회복을 하려면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도 같은 맥락입니다. 좀 뭔가 화려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여태까지 매매했던 부분에서 간과했던 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셔가지고 도움이 좀 되기를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 되겠다.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종목 한 3-4 종목들 한번 보여드리고 네. 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최근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종목 바로 HLB라는 종목 차트 한번 딱 띄워 볼게요. 여기에 좀 공통점을 우리 앵커님 한번 찾아 좀 보세요. 지금 HLB 한번 차트 한번 띄워봤고요. 일단 이건 HLB 차트고요. 네,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두 번째는 이스트 소프트.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들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이스트 소프트고요. 그리고 로봇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진 로봇. 이건 그쵸? 세 번째 유진 로봇. 유진 로봇. 이것도 좀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좀 어려웠네요. 그리고 마지막 포스코홀딩스. 예, 이 네 가지의 종목 뭔가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앵커님? 저는 멀리서 보면은 네. 그동안에 좀 가파르게 고점을 올리다가 네. 쫙 계속 빠지고 있다. 정확합니다. 정확한가요? 그렇죠. 네. 지금 높은 산에서 그러니까 이 쫙 내려온다. 종목이 사실 지금은 힘든데 딱 한 1년 또는 가까우면 1개월 전, 또 가까우면 한 6개월 전에 그 시기에 가장 유명했던 종목이고 또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많이 했던 종목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한 6개월 또는 이제 1년 뒤에 이제 차트를 보니까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계속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점에 대한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가 좀 떨어졌으니까 결국 어디까지 좀 올라오거나 또는 이 종목이 어느 좀 흐름이 나오면 좀 위험한 자리가 나왔다라는 기준을 오늘 좀 설명드려볼까 이건 해서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투자자분들한테. 그러면 아까 좀 추세 얘기는요. 아까 제가 매도 어디에서 우리가 좀 변곡점에서 좀 매도의 관점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시점이라고 하면 고점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매수에 대한 기준점을 좀 더 잡아주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문제를 풀 때 오지선다 문제가 쉬울까요? 사지선다 문제가 쉬울까요? 우리 당연히 사지선다. 사지선다인 거죠. 5개 중 맞추는 것보다 4개가 좋고요. 저는 2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점점 줄어드릴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게 방송을 이제 4번 계속 반복적으로 4가지의 강의를 반복적으로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주식을 선별하거나 할 때 오지선다에 대한 궁극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씩을 줄여갈 건데 이 지금 고점에 대한 강의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종목을 선택할 때 한 가지의 기준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네. 종목을 볼 때 제 기준에서는요. 고점, 그러니까 종목마다 좀 달라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올라가서 꺾일지는 사실상 종목마다 좀 달라요. 그쵸. 종목마다 다르고 타이밍도 다르고. 스타일도 좀 달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시장은 대한민국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좀 동조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막 급등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느 종목 국내에서 노는 거는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고점의 기준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식에서 정답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확률 어느 부분이 가장 확률이 높고 확률이 좀 떨어지는지 기준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주식에서는요. 그럼 제가 한 5년 동안 지금 이제 2024년도지 않겠습니까? 한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대략적인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을 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떨어지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는 지금 연간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이 2,600개 종목에서 120종목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진짜 적었네요. 30종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 2배. 2배. 그러면 이런 연간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생각보다 적다.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네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HLB 종목의 좀 패턴을 보면 연간 그럼 이 확률 기준으로 2배를 한번 시점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연간이면 우리가 1월 달에 주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네. 1월 달에 지금 시가의 가격이 약 한 5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5만 원 정도 되어 있으면 이 종목이 연간 100%라면 2배 정도.
그럼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로 기준을 봐야 되겠죠. 그럼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을 때 10만 원 이상. 네. 그러면 연간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되게 희박한 걸 뚫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2배니까. 2배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지만 사실 희박한 걸 뚫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럼 저는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다시 10만 원을 찍고 여기까지 떨어졌지만 저는 이 기준을 확실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연간 1월 달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가면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이게 확률론적으로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다시 떨어진다면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앵커님? 저는 안 삽니다. 왜 안 사죠? 이미 네. 너무 많이 오래 올랐는데 네. 떨어지면은 아까 그때 그 차트가 생각이 나서 네. 또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고점에서 살려고 했다가 네. 이 종목 이제 싸게 기회가 왔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죠? 저 같으면 성장성이 지속된다고 하면 살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아까 네. 말씀드렸던 추세 강의를 앞에 그걸 살짝 빗대어 본다 그러면 지금 자리가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추세가 꺾인 자리입니까? 꺾인 자리죠. 꺾인 자리인 거죠. 네. 그러면 추세가 꺾여갈 때, 특히 고점에서 꺾여갈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그러면 고점도 우리가 확인했고 추세가 꺾였다 그러면 2배 이상 찍고 나서 떨어진 종목은 안 사는 게 정답인 겁니다. 쳐다도 보지 말까요?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게 좀 핵심인 거고, 네. 다음 종목 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네. 얼마나 또 좋은 차트인지 아닌지 좀 보고 싶네요. 네, 지금 이스트소프트 이거 인공지능 쪽 올해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 연초에 맞아요, 또 AI. 핫했잖아요. 그리고 AI가 워낙 인공지능 쪽 이슈를 하면서 많이 갔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올해 1월 달에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올해 1월 달에 15,000원이에요. 15,000원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2배 이상 올라가기 전에 만약에 내 기준에 따라서 종목을 선택한다 그러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이 지금 15,000원 자리에서 한 3만 원 정도가 그러면 딱 2배 라인이 되겠죠. 15,000원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1월 달에. 그러면 3만 원 이상까지 올라왔을 때 이 종목 지금 한 3만 원, 39,000원인데 한 5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뭐 엔비디아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기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정말 적고 그리고 유지되는 확률이 정말 적다라는 것을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종목은 기준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안 샀겠죠? 그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물론 4만 원대까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자리는 이 3만 원을 지키지 못하고 2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3만 원이 돌파하고 나서 머물고 있는 시간은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한 달 조금 더 보름 남짓? 이 시기에 매수해서 팔지 못했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 지금 계속 홀딩하거나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점 찍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도 깨진 부분, 그럼 추세에서 어디에서 저점이 나올지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서 배우겠지만 그건 되게 계좌 회복하기가 어려운 종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기준이 없이 이렇게 고점이라든지 추세대 기준 없이 이런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한다는 것은 오히려 계좌 회복에 좀 어려운 길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좀 한 종목 한 번 더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답답한 부분, 그렇죠? 이게 포스코라는 종목이 절대 부실한 기업이 아닙니다. 대형주고. 근데 얼마나 튼튼한 대기업입니까? 그죠, 대기업이고 실적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게 저런 지금 건가 업종,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업종의 좀 어. 그게 테마성 부분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네. 고점을 갖고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돌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쉽지 않았을 그래서 거다. 간단하게 또 차트를 한번 보고 네. 우리가 한번 접목 짚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년도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포스코가 전년도 1월 달에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였어요. 요 자리가 지금 작년도 1월 달이거든요. 연에서 몇 배 올라가면 이제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린 2배였죠? 딱 2배요. 2배. 그러면 30만 원이면 그럼 포스코에 대한 기준은 60만 원 가기 전에는 살 수는 있는데 60만 원을 돌파하면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리고 60만 원이 찍고 떨어지면 이 종목은 일단 다시 추세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안 산다라는 게 기준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60만 원까지 올라가는지를 보면 뭘까요? 지금 60만 원 찍고 7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요 자리가 이게 정확하게 60만 원 자리를 작년 7월 달에 돌파가 되고 76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 60만 원 기준에서 다시 빠지고 나서 지금 다시 작년도 1월 달 주가와 비슷한 30만 원대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고점에 대한 기준은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올해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많죠. 많죠. 그리고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 많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기준 없이 또 본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우리가 지금 계좌를 회복을 하려면 좀 빨리 올라갈 수 있고 또 호재가 많고 지금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빨리 사서 복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강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고점에 대한 기준을 왜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결국 올해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내년에 또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지금 예시 사례로 들었던 이 종목들처럼 고점에서 좀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을 지금 샀는데 한 1, 2개월 지나니까 조금 빠지고 내년 가면 또 지금 예시 차트처럼 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고점에 대한 기준 우리 꼭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좀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는데 혹시 강의가 좀 어려웠나요, 우리 앵커님? 아니요. 고점에 대한 기준은 딱 그 지금 2배 정도. 네. 그것만 보면 되고 그 이상이면은 쳐다도 보지 말자. 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쉬운 기준도 우리가 이렇게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 주식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어려운 것부터 지금 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좌 회복을 하려면 일단 쉬운 것부터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기본적인 거, 그렇죠? 어려운 내용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이게 명확하게만 좀 잡혀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음 종목을 선택하실 때 또는 종목을 파실 때 다른 방송이라든지 또는 다른 그런 뉴스의 언론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5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 강의들을 반복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지금 이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도 이제 월요일 시장이 좀 떨어지면 또는 시장이 또 올라가면 지금 제가 말했던 부분을 또 잊어버리죠. 또 잊고 야, 그건 그거고 나도 이건 모르게, 이거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쵸. 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제가 계속 소통방에서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좌 회복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고 정말 계좌 회복하고 싶다면 이런 종목들은 보시 말아야 되고 이런 패턴에 또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우리 계좌에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통방 매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그 지금 계좌가 힘들고 그리고 좀 멘탈이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흔드신 분들은 제 소통방에서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어떻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힘들다. 저는 여태까지 이런 기준이 좀 몰라서 이렇게 좀 계좌가 좀 많이 힘들어져 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는지 좀 참여 안내 방법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핸드폰 키시면요. 카메라 키시고 카메라를 옆에 오른쪽 하단에 그 QR코드를 갖다 대시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링크가 뜹니다. 카메라 찍는 게 아니라 갖다만 대시면 그러면 거기에
김범준 멘토의 오뚜기 소통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오뚜기 소통방. 네, 오뚜기 소통방. 그걸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를 또 이제 뒤늦게 보시거나 아니면 강의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문서화해서 또 자료를 좀 만들었거든요. 오, 그거를 네. 회복 범프로의 특강 노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 오늘 들어오신 분들 오늘 강의했던 내용 자료 올려드리니까 주말 동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범준 멘토님과 함께 했던 추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고점, 저점 확인하는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보시면서요, 6월장 대비하고 준비할 때 기본 오브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교육 받아야겠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김범준 멘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뚜기반 소통방을 함께 들어오실 수 있는 것 알려드릴게요. 계좌 회복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한 멘토링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는 매수하고 이럴 때는 매도하자. 그 기준 원칙 여러분들 꼭 배워가시면 좋겠고요. 추세의 고점, 저점, 그리고 매매 타점, 그리고 추세까지 4가지 기준 원칙들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실전적인 노트들도 마련했어요 하시면서 노트 강의 자료들 이렇게 또 김범준 멘토님이 핸드메이드로 직접 만드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꿀맛 주식 라이브입니다. 자, 오늘 또 오뚜기 주식 선생 김범준 멘토님과 함께 했는데요. 멘토님, 네. 다음 주 시장을 또 준비하는 투자자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시장이 워낙 이제 5월달이 좀 어렵게 끝났다 보니까 또 6월달에 대한 또 고민도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고민을 항상 우리가 많은 이제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 문제점 일상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칩니다. 지치고 의욕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좌 회복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말을 좀 드리고 싶냐면 쉬운 것부터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다뤄간다 그러면 계좌 회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저 또한 매주 금요일 5시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계좌 회복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기준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을 또 기다리는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또 기본 오브 기본 원칙과 신념 꼭 지키시면서 계좌 회복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후장도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금요일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